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 하원이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른바 피로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을 우크라이나 전쟁 후 최대 군사 지원국이라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군수품이 미군 전력을 약화시킬 만큼 엄청난 양이라며 이제 모든 참전국들의 평화협정 체계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실시에 러시아가 원유 감산으로 맞서자 미국이 추가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는 등 에너지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방 하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자라는 결의안을 공식 제출했네요. 그렇습니다. 연방의회 의안 정보 시스템이 연방 하원에서 결의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을 어제 월요일 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어제 났는데 연방 하원에서 결의안이 제출된 시기는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9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로 결의안을 외교위원회에 제출했어요. 이 피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Ukraine Fatigue Resolution. 이게 그 정식 명칭입니다. Ukraine Fatigue Resolution.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너무 필요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는 그런 의미의 결의안인데요. 맥 게이츠, 앤디 빅스, 폴 고사, 마조리 테일러 같은 이 공화당 연방하원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한 그런 결의안입니다. 그럼 이 결의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이 연방하원 피로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지원만 하면 전쟁 당장이라도 끝날 텐데 결국 미국이 전쟁을 계속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당장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모든 참전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같이 뒤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실질적으로 전쟁에 가세하는 이런 국가들도 전부 다 평화협정에 참여해야 된다. 평화협정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사실 우크라이나 측에 지원하는 규모가 엄청나긴 해요. 엄청납니다.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감으로 느끼고 있는데 실제적인 그 수치를 보면 참 엄청납니다. 이 우크라이나 피로 결의안 내용을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시된 이후에 최대 군사 지원국이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사실 많은 국가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 미국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금전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지원한 액수가 공식적으로 약 1,10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이라고 이 결의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적 지원, 재정적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 갖은 명목의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그 금액이 1,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니고 다른 나라 전쟁에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계속 쏟아붓는다는 게 이거는 정말 그 천문학적인 수준의 돈이 아닌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러면은 보여줍니다. 네, 이 천문학적인 원조로 인해서 미국의 국방력에 영향을 받거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결의안이 나온 건데요. 미국의 국방력이 크게 지금 약화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피로 결의안을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사실 경제적인 영향도 크죠. 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지금 뭐 러시아 그 원유가 뭐 이 생산을 뭐 러시아 쪽이 이제 감산하기로 하고 뭐 이러니까 또 국제유가가 오르고 가솔린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향도 큰데 그건 다 떠나서 경제적인 영향은 떠나서 일단 군사적인 부분만 일단 언급을 했는데 그것도 대단합니다. 지난해 2022년 8월에 미국 국방부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 내용을 인용해서 피로 결의안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는데 그 당시 미국 국방부 보고서 내용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군수품이 미국의 비축량, 군수품 비축량을 심각하게 고갈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미군이 전쟁에 나갈 때 써야 될 군수품을 지금 마구 지금 우크라이나로 보내가지고
만에 하나 미군이 수행해야 될 전쟁이 날 경우에 지금 미군의 군수품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게 지금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너무 도와주기 때문에 미군이 지금 힘들어지게 됐다. 이게 미국 국방부의 지적이었고요. 그래서 참 심각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지난달에도 비슷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1월 9일 날 발표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도 비슷한 문제였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그 미국의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이 많이 보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내는 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데, 보내는 건 금방 보내잖아요. 바로바로 보내면 되는데, 만드는 거는 다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생산 속도를 감안하면 이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의 재고 부족이 심각하다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지적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재고 보충하는데 12년 반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했어요. 12년 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미사일을 너무나 많이 보냈기 때문에 미군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대전차 미사일을 다시 확보하는데 12년 반이 걸릴 거라고 지금 이렇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연방하원 어제 결의안 내용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를 너무나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심각하게 지금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도 사실 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안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네. 지금 끼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이죠. 지난해 11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포탄 구매 계획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당시 미국이 한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직접 우크라이나에다 뭐 판매하진 않지만, 그럼 미국이 그럼 우리가 한국 거 사가지고 보낼게. 그러니까 그 뭐 형식적으로는 미국한테 파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파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미국 국방부도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한국산 포탄 구매를 논의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다만 왜 포탄을 구매하려고 하는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건 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10만 발을 미국이 갑자기 한국한테서 이걸 구입할 이유가 없죠. 10만 발씩이나.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걸 구매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포탄이 지금까지 1년 동안 10억 발이라고 그럽니다. 10억 발. 어마어마한 이 무기를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무기를 보내다 보니까 비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만들어낸다고 해도 만들어내는데 속도가 있고 한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무기를 지금 구입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면, 미국이 사실 미국 무기가 한국 무기보다 훨씬 좋잖아요. 훨씬 군사 이 무기 관련해서는 미국이 세계에서도 아주 넘버원 국가인데, 굳이 한국 무기를 지금 구매할 정도로 미국의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 가죠. 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좀 과도하게. 그러니까 내 나라가 지금 침략당한 것도 아닌데 왜 남의 나라에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지나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피로 결의안은 미국의 이 밑빠진 독 물 붓기식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히 좀 비판하면서 이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과도한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도 기여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터에 이렇게 엄청난 미사일, 폭탄들을 더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들 발생시키게 만든다. 그래서 뭐 러시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뭐 민간인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는 데는 미국의 역할도 크다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미국이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무기를 지원한 건 절대 아니겠지만, 그러나 본의 아니게 어찌됐건 사상자 수가 늘어나는데 미국이 크게 지금 기여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따라서 미국은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재정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이게 이번 연방하원 결의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참정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무기를 지원하고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을 넘어서 2년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일단 지원을 중단해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대화가 되고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 지원하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전쟁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느냐? 전쟁은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연방하원이 이번에 결의안을 제청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이 전쟁 어찌됐건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렇게 오래 끌게 되면 결국 다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 소식인데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가솔린 가격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남가주 가솔린 가격 갤런당 $5대에 어느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조만간 $5대 다시 또 재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 제재에 맞서서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50만 배럴 감축한다고 발표했죠. 다음 달부터 3월부터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브렌트유를 비롯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솔린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제유가를 안정시켜야 미국의 가솔린 가격도 이제 내려갈 테니까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결정한 겁니다. 얼마나 방출할 예정인가요? 예,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그 연방에너지부가 2,600만 배럴을 방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 비축유라는 건 이제 원유 공급 차질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방에너지부가 관리하는 원유 재고인데요. 그 재고 갖고 있는 재고 중에 2,600만 배럴을 이번에 이제 방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의 원유 감산 결정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10일 러시아가 원유 감산 결정을 전격 발표했죠. 3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지금보다 50만 배럴 더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루 50만 배럴이면 러시아의 하루 원유 생산량 5%에 달하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2위의 원유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2위의 원유 생산국이 하루 50만 배럴을 줄인다고 하니까 이건 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바로 발표가 나오자마자 즉각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브렌트유를 비롯해서 주요 유가가 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급하게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고요. 미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한다는 또 발표를 하자 국제유가가 일단 안정세를 찾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이건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라고 또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어제 브리핑을 갖고 러시아의 감산 결정이 놀랍지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러시아가 무기화한다는 게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과연 미국이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그럼 미국은 에너지를 무기화하지 않았는가? 이거 참 내로남불이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 건 미국과 유럽 이 서방 국가들이잖아요. 원유 가격 상한제 자체가 이미 에너지 무기화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원유는 일정 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버린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미 에너지를 무기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에너지를 무기화해놓고선 러시아가 거기에 대응하니까 러시아를 상대로 에너지를 무기화했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건 참 내로남불이다. 너무나 좀 듣기 힘든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의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 급등해서 뭐 가솔린 가격 오르고 너무나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고작 내놓는다는 게 무슨 전략 비축유 방출 정도 이런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고 계속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런 에너지 전쟁이고 누구를 위한 우크라이나 전쟁인지 비판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번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으로 남아 있는 전략 비축유가 3억 4,500만 배럴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983년 이후 40년 만에 전략 비축유로서는 가장 낮은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재고량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런지 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좀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다른 나라 국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이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